안녕하세요. 오늘은 MC넥스 기업 분석 8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MC넥스가 4만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저점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타이밍인지 저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7편에 걸쳐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휴대폰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두 번째, 매출 원가율을 내리면서 순이익을 계속 극대화했는데 유지 가능한가. 세 번째, 전장사업부 비중이 증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론을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내렸죠.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캐시카우로서 2, 3년간 지지 필요하고 영업이익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자동차 부품에서 전장 쪽에서 매출 대비 점유율을 올려야 된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3만원대 눌림목이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하면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년 1월에 한 6만 6천원까지 쭉 올라가갖고 제가 1월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MC넥스가 달라진 것은 없는데 마켓에서 보는 관점만 달라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봐야 되나? 마켓에서 보는 것처럼 휴대폰 모듈 부분의 매출이 예상대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전장사업부 매출이 점프할 수 있는가? 그래서 1월에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애플의 신규 진입이 없으면 크게 재미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 부분이 반드시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 가장 필요한 건 전장 쪽 캐파 투자한다는 공시였다. 그리고 다시 3월에 좀 내려갔죠. 그때는 큰 방향은 맞다. 전장은 오케이. 하지만 휴대폰 카메라 모듈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점점점을 해놨는데 그때 전망을 3명으로 했습니다. 휴대폰 모듈 부분을. 전장사업부 부분 매출은 무조건 올라갈 거다.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애플의 신규 진입이 없으면 재미없다. 동일하죠. 전장이 멱살 잡고 올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까? 위아래가 크게 열려있다. 했는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Q1 보고서 보면서 좀 쫓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21년 1분기 Q1 보고서고요. 일단 매출은 2,500억, 영업이익은 45억입니다. 참고로 작년 Q1은 매출이 3,700억, 영업이익이 200억이었습니다. 근데 매출이 30%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77% 줄었습니다. 다행히 모바일 쪽은 84%, 전장은 15.6%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리고 원자재 구매 현황. 이게 2020년 사업보고서인데 작년에 가장 문제됐던 게 센서 쪽. 금액이 쭉 증가되면서 센서 금액이 19년에 2,100원이었는데 평균 단가가 3,200원까지 한 60에서 70%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올라갔는지 작년에 좀 정리를 했었는데 요것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쭉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졌다 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21년 Q1 보고서를 보면 일단 센서 쪽만 보면 작년에 한 5,700억을 구매했는데 940억 구매했습니다. 엄청 줄었죠. 사실 산술적으로 곱하기 4하면 연간 4천억인데 이건 매출이 줄었으니까 이게 내려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서 쪽 금액을 보니까 작년에 3,200원까지 올라갔던 게 1,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센서 쪽 수급이 안정화돼서 내려간 건지 아니면 사양이 내려간 건지 이것도 뒤에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캐파 쪽까지 정리해보면 Q1에 이거 작년 사업보고서고요. 이게 이번년 Q1 보고서입니다. 일단 휴대폰용 부품 쪽은 연간 2억대, Q1에 5,100만 개니까 곱하기 4 하면 동일하고요. 전장 부품도 작년 4Q에 36% 증설해서 이렇게 600만 개까지 증설했는데 동일합니다. 캐파는 둘 다 동일한데 그럼 가동률은 어떻게 됐냐? 휴대폰용 부품은 작년에 65%, 1분기도 65%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작년에 76%인데 이번에 85%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은 작년에 Q4에 캐파를 36% 증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착시효과고 작년에 꾸준하게 90% 이상으로 찍은 상태였는데 이것도 조금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요 휴대폰 부품입니다.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Q1이 매우 좋고 Q2는 거의 망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5% 그걸 했는데 코로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65%였는데 Q1에는 코로나가 좀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65%입니다. 뭔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MC넥스 휴대폰 부품은 대부분 삼성전자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모바일 쪽이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MC넥스가 상대적으로 경쟁 열세가 됐거나 그러니까 딴 쪽에 뺏겼다는 거죠.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됐거나 이걸 알아보려면 딴 쪽 경쟁사 현황을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20년 매출을 보면 연간 9,2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그 중에 카메라 모듈이 한 78.5%, 7280억 정도 올리고요. 나머지 21%를 뭐 2차전지나 배터리 쪽, 보호회로 등으로 올리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 이쪽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제품 판가, 카메라 모듈 쪽은 15,000원에서 9,400원으로 39% 하락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가동률은 81.2%였습니다.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그럼 Q1은 어떻게 됐냐? 일단 전체 매출은 2,200억인데 그 중에 카메라 모듈은 1,770억 곱하기 4하면 한 6,800억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한 500억 정도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지는 거고 연간이 떨어지는 거고요. 제품 판가는 1.7% 상승했고 가동률은 81% 정도 된다. 작년보다 약간 안 좋아졌지만 뭐 쏘쏘입니다. 그리고 파트론입니다. 두 번째. 작년에 1.18조 매출을 올렸고요. 그 중에 카메라 모듈이 한 75%, 8,8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제품 판가는 3에서 5% 정도 인하했고요. 꾸준히 매 분기. 그리고 가동률은 83.6%였습니다. 그럼 Q1은 어떻게 됐냐? Q1에 휴대폰용 쪽이 2,60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곱하기 4하면 거의 1조 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연간 8,800억 했는데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얘가 거의 1조 원이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매우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판가는 이렇게 또 인하한다고 동일하게 나왔고요. 가동률은 92.2%. 얘는 좋아졌습니다. 즉 MC넥스는 뭐 매출이 30% 떨어졌는데 얘 매출이 한 25%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더구나 가동률까지 92.2%. 일단 파트론이 좋아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캠시스 세 번째입니다. 20년 매출이 약 8,600억 정도 하는데요. 99%가 카메라 모듈입니다. 연매출 한 8,600억 정도가 카메라 모듈이었고요. 판가는 5.9% 상승했고 이 작년에 가동률 67.5%였습니다. 그럼 Q1은 어떻게 됐냐? 매출이 1,500억 곱하기 4하면 6,000억이죠. 연간. 그러면 작년보다 얘는 거의 망했네요. 판가도 하락했고 판가는 작년에 10.8원, 만원 정도 11,000원 정도 했는데 7,000원. 판가 하락했고 매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얘는 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동률도 뭐 볼 거 없겠죠. 네 번째 나무갑니다. 작년에 5,10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역시 99.9%가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년에 판가는 17.3% 상승했고 가동률은 54%였다. 그럼 Q1은 어떻게 됐냐? 역시 매출은 99.9%가 전부 다 카메라 모듈이고요. 1,680억, 약 1,700억 정도 했으니까 곱하기 4 하면 6,400억. 그럼 얘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작년 대비. 그리고 제품 판가는 좀 하락했지만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54%에서 77%까지 올라갔고요.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파트론과 나무가는 매우 좋아졌고요. 이건 정리한 게 5월 24일날 데일리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이상 된 삼성 스마트폰 협력사 9건 매출이 작년 대비 5.9% 감소했다. 그러니까 총량이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1.4% 줄었다. 이건 뭐 당연히 뭐 BEP가 손익분기점이 뭐 예를 들어 가동률 기준으로 80%면 81% 되면 뭐 100원 더 벌고 82% 되면 200원 더 버는 게 아니라 81%는 100원, 82%는 뭐 210원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로 올라갈 겁니다. 한 95%가 넘어가면 영업이익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고요. 보통의 제조업은. 그렇기 때문에 총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1.4% 더 줄은 거고 물론 가격도 많이 내려간 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파트론이 1분기에 3,300억 매출 올렸고 영업이익 157억. 작년 대비 매우 좋아졌다. 근데 MC넥스는 작년보다 30% 줄었다. 이렇게 정리된 게 여기 표가 있습니다. 작년 1분기와 20년 1분기와 21년 1분기를 비교해 보면 파트론은 매출 25% 올라갔고 영업이익 32% 늘어났습니다. MC넥스는 31% 매출 줄었고 영업이익 77% 줄었습니다. 즉, 얘 올라갔고 얘는 완전 안 좋아진 거죠. 파워로직스 볼 거 없고요. 나무가 역시 매우 좋아졌네요. 즉, 파트론과 나무가 매우 좋아졌고 전체적인 파이는 줄었지만 그 상대적으로 파트론과 나무가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MC넥스가 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에 제가 투자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장도 있었지만 MC넥스가 상대적으로 모든 선두였습니다. 그 안 좋은 상황에서 파트론을 누르고 1위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 년은 일단 MC넥스가 1분기, 2분기는 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삼성 스마트폰 뭐 실적은 하반기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DDI가 부족으로 2분기에
출하량이 매우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 뭐 전부 다 안 좋아질 건데 MC넥스는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물론 3, 4분기에 어떻게 다른 신모델에 들어가서 역전승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번 년은 카메라 모듈은 매우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카메라 모듈만 투자한다. 그럼 파트론이나 나무가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4월 26일 날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일단 이거는 이번 년에 21년 매출을 1.4조, 영업이익 850억 동일하게 해놨는데 일단 이거는 1Q 영업이익이 2,500억하고 45억인데 못 맞췄습니다. 볼 거 없는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면 되는 것 같고요. 5월 20일 날 대신증권 보고서입니다. 이건 1Q 다트 실적이 뜬 다음에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이 있겠죠. 일단 기존에 대신증권에서는 21년에 총 매출이 1.4조, 영업이익이 800억이었다라고 했는데 수정했습니다. 21년에 매출은 1.06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300억이 될 거다, 연간. 즉 매출은 3,500억 줄였고요. 영업이익은 500억 줄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연간 실적도 21년, 이건 동일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 동일하고요. 내년도 1.2조, 내후년도 1.2조 대. 즉 원래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질 거다, 향후 3년간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동안 추세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면 MCS 같이 늘어났는데 작년까지 동일했습니다. 근데 1Q에 삼성전자 출하량이 늘어났는데 MCNX는 떨어졌습니다. 이건 상대적 열세라는 거죠. 즉 MCNX가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볼 것도 없고요. 그렇죠. 가장 최신 보고서가 NH증권 보고서인데 6월 1일 날 나온 보고서입니다. 21년에 1.07조 매출에 올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90억. 조금 좋아졌지만 안 좋다. 하지만 22년부터는 1.34조, 1.4조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거고 영업이익도 960억, 1200억까지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6만원. 참고로 위에 것들도 목표 주가는 6만 2천원에서 6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 년 실적이 안 좋지만 여기는 목표 주가 6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물론 하향했습니다. 기존에 6만 5천원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 1차 벤더 선정이 됐고 23년 이후 대규모 모듈 수주를 했다. 그리고 북미 고객사로 다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FM 가이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복합적으로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면 좋습니다. 이번 년에 1.18조, 그 영업이익 500억 정도. 대신증권보다는 높고 현대차증권은 낮죠. 약간 중간의 개념으로 지금 숫자를 넣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건 22년, 23년이었는데 22년, 23년은 1.4조, 1.4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800억, 1000억 정도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21년은 안 좋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1Q가 2,500억 매출이었고 45억 영업이익이었습니다. 2Q 매출은 더 줄어들고요. 뭐 영업이익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고요. 대신 3Q부터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신증권도 좀 전에 좀 안 좋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390억 되려면 뭐 1, 2Q 다 합쳐봤자 100억 넘기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머지 300억을 3Q와 4Q에 벌어들인다는 건데 3Q, 4Q는 뭔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카메라 모듈은 거의 안 좋아진 게 확실하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엔 상대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작년에 올라갔고요. 이번 년에 내려갔습니다. 21년에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파트런이 확 밀려갖고 파트런이 밀려 들어갔는데 이번 년에 뭔가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거고요. MC넥스는 밀렸다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사실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 안 좋은 소식 중에 5월 17일 날 기사가 하나 떴죠. MC넥스는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23년부터 출시하는 뭐 카메라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약 최근 1년간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땄다. 그리고 민동호 MC넥스 대표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 한 1만 주 추가 매수했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 대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1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가 있고 이게 매출로 일어날 건데 이건 22년 하반기부터 일어날 거다. 발생해서 그 뒤에 쭉 이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카메라 모듈은 안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전장 매출 증가는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면 5월 20일 날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2020년 1,500억 했던 매출이 전장용 매출이 이번 년에 1,700억까지 올라오고 내년에 2,1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할 건데 최근 1년간 수주 금액이 약 1조라고 기사가 떴었죠. 그럼 이걸 매년 2,000억씩 이분하게 나눠서 깔 거냐? 이건 아닐 거고요. 아마 2023년부터 이게 2,000억이 3,000억이 될 거고 그 뒤엔 3,000억이 4,000억이 될 겁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제가 최근에 많이 모으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세 종을 조금 주력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저가 때. 이건 매우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SK만큼 이 세 기업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MC넥스의 21년 매출, 22년 매출도 분명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상반기에는 그 전체적인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뭐 라인 셧다운까지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 더더욱 좋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 년에 한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캐파가 딱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캐파로서는. 그리고 내년에는 풀캐파로 돌리면 약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할 거냐 라고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고요. 추가 캐파 투자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참고로 그 주담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아마 캐파 투자는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2년 후반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2천억이 3천억이 될지 4천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천억 정도는 아니고 2,500억에 3천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작년에 12%였는데 이번에는 16%, 내년에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조금 계산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전 적어도 20에서 25%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계속 DCU 매출, 자율주행 관련된 이 매출이 언제 일어날 거냐 라고 해서 계속 이걸 찾아봤는데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담한테 물어봐도 자기들은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용이 약간 블랙박스 형태로 지금 뒤에 숫자가 좀 애매하고요. 늘어날 건 알겠는데 이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MC넥스는 정말 전장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 하지만 확실히 늘어날 거다. 이 1조가 2년 만에 할 거냐, 3년 만에 할 거냐, 4년 만에 할 거냐, 아니면 진짜 5년 동안 할 거냐.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주를 땄다는 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픽스됐다는 건데 이걸 저가 수주를 한 거냐,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느냐, 이런 게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보고서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일단 앞으로 뭘 보고 투자해야 되냐. 휴대폰 모듈 부분의 매출은 예상대로 증가할 것인가? X가 확실해졌습니다. 21년은 적어도 21년은 상대적 열세고요. 파트론이나 나무가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즉 북미 신규 고객사 애플 소식이 없다면 또는 중국의 신규 벤더가 없다면 카메라 모듈은 적어도 이번 년은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더라도 저가 수주로 치고받고 싸워야 될 것 같고요. 물론 TOF나 뭐 OIS나 이쪽에 MC넥스가 조금 상대적 강세가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쪽 부분 때문에 MC넥스가 더 좋게 보고 있었는데 과연 이번 년에 애플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는 중국 쪽에 신규 벤더를 뚫을 수 있을지 이게 아니면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도 전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이 아니라면 삼성전기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필림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이 되면 별도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화전자에서 OIS를 뭐 공급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OIS 수준이 아니라 애플의 그 많은 공급을 단지 LG 이노텍과 샤프 두 개로 이어가기에는 애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더 투입을 할 건데 그게 삼성전기냐, 자화전자냐, MC넥스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장사업 부분 매출 좀 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익은 매출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부분은 한번 들어가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길게 수주를 따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이게 저가 수주를 한번 들어가 버리면 두고두고 영업이익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작년 4Q에 36% 캐파 증설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가동률 및 추가 캐파 투자를 봐야 됩니다. 이걸 뭐 미국에 하는지 베트남에 하는지 사실 미국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미국에 하면 베스트고요.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면 뭐 당장 뭐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에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에 들어간다는 건 매우 좋다는 거지만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아마 현실적으로는 베트남에 캐파 투자를 할 것 같고요. 현재 경쟁사가 진입 중이기 때문에 파트론이나 등이 진입하기 때문에 Q는 확실하게 증가하지만 프라이스는 쉽지 않을 겁니다. 즉 매출은 올라가지만 이익이 그만큼 받쳐줄 거냐. 영업이익률 한 5%만 나와줘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모바일 향은 적어도 21년 매우 어렵다. 22년 후반부부터 전장 부분에 큰 성장만 보고 가야 되는데 현재 신규 진입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고 저점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1Q 한 4월 한 25일 정도에 1Q 실적에 대한 가이드가 떴습니다. 그때 한 50% 정리했고요. 현재 50%만 들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한 거에. 현재 꼭 필요한 거 전장 캐파 투자, 그리고 애플의 신규 벤더 진입 또는 중국의 신규 벤더 진입,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의 작년에 MC넥스에 들어올 때, MC넥스 투자할 때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캐시카우로서 향후 2, 3년간 지지가 필요하다. 근데 작년은 버텼는데 이번에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50%는 정리했고요. 50%만 들고 있는데 50%를 들고 있는 이유는 역시 전장 때문이죠. 전장이 1조 정도 매출이 올라갈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갈 거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현재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뭐 일단 단기 뭐 차트상으로 보면 44,150원 예전 전고점이었죠. 얘 수준에서 얘 좀 내려오면 그 정도에서 줍줍하는 건 괜찮다고 보고요. 분할로 길게 보고 가는 건 괜찮다고 보지만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근데 44,150이 깨진다. 그럼 다른 얘기고요. 근데 만약 전장 캐파 투자 얘기나 뭔가 신규 밴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 한 방에 뚫고 올라갈 건데 조금 현재는 위아래가 또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전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이건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뭐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안정적인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MC넥스, 제가 2020년 상반기부터 얘기했던 MC넥스, 이때 MC넥스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카메라 모듈도 안정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의 앞날도 괜찮아 보였고,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앞으로 괜찮아 보였고, 전장 부분 더더욱 좋아 보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3만원대의 금액은 무조건 투자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 한 4만원대 후반의 금액과 카메라 모듈은 내려왔고 전장 캐파는 올라갈 거지만 약간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이건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계속 보면서 전부 다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규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한 3개월 정도 뒤에 Q2 보고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